네, 안녕하세요. 나덕균의 5분 건강입니다. 오늘은 이 협심증 환자분들 중에서 무슨 스텐트 시술을 했거나 관성동맥 우회 수술을 했거나 한 후에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 그러니까 뭐 출혈이 있거나 또는 출혈도 반복돼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화가 안 되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뭐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뭐 안구건조증이 있고 뭐 다른 피로감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심장만의 문제다. 사실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협심증은 협심증이고 소화 안 되는 건 소화 안 되는 거지 그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심증은 이제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운동하거나 흥분하거나 해서 심장이 많이 뛰고 그때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필요한 혈액 공급을 할 수 없으니까 부족해서 심장 근육이 쥐가 나서 아픈 거 그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 딱 굉장히 아프고 쉬어서 그런 상태가 해제되면 뭐 전혀 안 아프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게 딱 해부 생리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증상들은 그거랑 딱 동반되시는 분이 사실은 많긴 한데 그거는 꼭 해부학적이냐 왜 생기냐 협심증 때문에 생겼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걸 이해해야 되고 그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텐트나 관성동맥 우회 수술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제일 심한 데만 스텐트를 끼우고 관성동맥 우회 수술하는 거지. 예를 들면 혈관이 80% 90% 막혔으면 그 자리를 하는 거지. 그거보다 덜 막힌 부분 50% 막혔고 60% 막혔고 40% 막힌 부분은 사실 관련도 없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차후에 진행하면서 또다시 80% 70% 80%로 높아져서 구멍이 좁아지면 또 수술해야 되는 거고 또 시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는 건데 동맥경화증 그럼 심장 혈관에만 진행이 될 거냐 관동맥에만 진행이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전신에 있는 혈관이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고 봐야 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스텐트를 끼거나 관성동맥 우회 수술 같은 걸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고 아주 탁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건지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동맥경화증이 생기기에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거냐는 건 아닌 거죠.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 그건 결국 세포의 활성이 떨어지고 몸의 활성이 떨어지고 동맥 내부에 있는 내피세포가 나빠지면서 상하고 거기에 혈전이 생기고 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고 이러면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왜 활성이 저하됐냐 하는 거죠. 왜 활성이 저하됐냐는 건 사실 서양의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건 뭐 한의학적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면역이 떨어지는 건 다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피로하고 그러면 악화될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뚜렷한 인자들 흡연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하는 것들도 역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을 앓으시는 분들 협심증을 앓고 있는데도 담배를 못 끊으시는 분들 다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생명을 걸고 담배를 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담배 피면서 고치겠다. 솔직히 치료하고 싶지 않을 환자입니다.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있는데 그 칼이 들어온 걸 모르고 또는 무시하고 그냥 담배를 피우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담배를 피면 그런 동맥경화증이 생길 가능성이 5배, 10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된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 무슨 가슴이 아프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두통이 있다든가 안구건조증이 있다든가 한 것들은 사실은 심기가 막힌 걸로 가슴 부분에 심장 쪽에 심기는 합리학적인 심장이니까 심장 쪽에 근육이나 팍만이나 혈관이 나빠진 것이고 전신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전신의 혈관이 나빠졌고 그 다음에 소두천의 기능이 나빠지면서 위쪽으로 열이 생겨서 안구건조증이나 비염이나 두통이나 하는 게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인은 심기에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기를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물론 가장 좋은 치료는 동맥경화증이 관성동맥이 좁아진 게 급하면
뭐 스텐트를 시술하거나 관상동맥 외교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언제 한약으로 뚫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고 동시에 그거의 원인, 선행적인 또는 배경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나 활성의 저하는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서 한의학적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가적인 증상들, 다른 부가적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아무튼 동시에 있었던 다른 가슴 통증이나 소화 안 되는 거나 이런 안구원 이런 것들은 서양학적으로 연결성상이 없으니까 다 각과, 내과, 소아과, 뭐 안과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심하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원인은 한 가지로 심기의 원인이니까 심기를 치료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협심증이나 이런 쪽에도 원인 치료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별도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혈관이 좁아진 것 자체가 그런 한약을 통해서는 넓어진 것이 보고된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 아스피린이나 이런 항응고제 갖고 좁아진 게 넓어지진 않지만 한약으로는 넓어진 것이 거의 증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동맥경화증이 혈관이 좁아졌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한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좁아져서 급하다 그럴 때는 뭐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 수술 같은 이제 양방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양한방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는 이제 저같이 이 면허가 줄이는 의사이면서 한의사인 클리닉을 찾으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그런 부분을 적절히 고려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편리한 방법이 되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5분 건강이었습니다.